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매일 건강 노트입니다. 무릎이 시큰하고 계단 내려갈 때 통증이 있고 오래 앉아 있다가 일어날 때 무릎이 뻣뻣한 분들 많으시죠? 이럴 때 가장 많이 찾는 것이 있습니다. 무릎 관절에 좋은 음식, 연골에 좋은 음식, 관절염에 좋은 영양제. 그런데 오늘은 조금 다르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릎 관절에 좋은 음식을 찾기 전에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릎 건강은 음식 하나로 연골을 다시 채우는 문제가 아닙니다. 무릎은 연골만의 문제가 아니라 염증, 체중, 근육, 뼈 건강, 그리고 생활 습관이 함께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무릎 관절에 좋은 식단도 이 음식 하나만 드세요가 아니라 5가지 방향으로 봐야 합니다. 오늘은 흔한 음식 나열이 아니라 무릎 관절을 지키기 위해 식단에서 꼭 봐야 할 핵심 포인트 5가지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핵심은 연골 재생이 아니라 염증 조절입니다. 많은 분들이 무릎이 아프면 연골에 좋은 음식을 찾습니다. 물론 연골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음식만으로 닳아버린 연골이 바로 다시 차오르지는 않습니다. 무릎 퇴행성 관절염은 연골뿐 아니라 관절 주변 조직, 염증 반응, 뼈 변화까지 함께 봐야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식단의 방향은 연골을 재생시키는 음식보다 몸속 염증 반응을 줄이는 식단에 가깝습니다. 이때 자주 언급되는 것이 지중해식 식단입니다. 지중해식 식단은 생선, 채소, 과일, 콩류, 통곡물, 견과류, 올리브 오일을 중심으로 하고 가공식품과 과도한 포화지방, 단 음식을 줄이는 식단입니다. 관절염 관련 식단에서도 이런 항염 식단 패턴이 자주 언급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고등어 하나, 브로콜리 하나만 먹는 게 아니라 식단 전체를 바꾸는 것입니다. 오늘 생선을 먹고 내일은 튀김과 과자를 많이 먹고 모레는 단 음료를 마신다면 식단의 방향이 흔들립니다. 무릎 관절을 생각한다면 특정 음식 하나보다 전체 식단의 염증 부담을 줄이는 것이 먼저입니다. 두 번째 핵심은 체중입니다.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합니다. 무릎은 체중의 영향을 크게 받는 관절입니다. 체중이 조금만 늘어도 걸을 때 무릎에 가해지는 부담은 훨씬 커질 수 있습니다. 존스 홉킨스 관절염 센터는 체중이 10파운드 늘면 걸을 때 무릎에는 30에서 60파운드의 추가 힘이 가해질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쉽게 말해 몸무게 1kg 늘었다고 무릎 부담도 딱 1kg만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무릎에 좋은 음식은 보양식처럼 많이 먹는 음식이 아닙니다. 오히려 무릎에 좋은 식단은 체중 증가를 막는 식단입니다. 단 음료, 과자, 야식, 튀김, 술을 줄이는 것이 무릎에는 고등어 한 토막을 더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무릎이 아픈 분들이 흔히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활동량은 줄었는데 먹는 양은 그대로인 겁니다. 무릎이 아프면 덜 걷게 됩니다. 덜 움직이면 소비하는 에너지가 줄어듭니다. 그런데 간식과 식사량이 그대로면 체중이 늘고 무릎 부담은 더 커집니다. 그래서 무릎 식단의 첫 번째 목표는 관절에 좋은 음식 추가가 아니라 무릎에 부담을 주는 체중 증가를 막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핵심은 단백질입니다. 많은 분들이 무릎 통증을 이야기할 때 연골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무릎을 지켜주는데 중요한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허벅지 근육입니다. 특히 허벅지 앞쪽 근육, 대퇴사두근은 무릎을 안정적으로 잡아주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근육이 약해지면 무릎이 받는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릎 관절 식단에서 단백질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오해하면 안 됩니다. 단백질을 먹는다고 연골이 바로 재생되는 것이 아닙니다. 단백질은 무릎을 보호하는 근육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두부, 계란, 생선, 닭고기, 콩류, 그릭 요거트 같은 식품을 몇 끼 조금씩 나눠 먹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중장년 이후에는 한 끼에 몰아서 단백질을 먹기보다 아침, 점심, 저녁에 나눠서 먹는 것이 더 현실적입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는 그릭 요거트나 계란, 점심에는 생선이나 두부, 저녁에는 닭고기나 콩류를 곁들이는 방식입니다. 물론 신장 질환이 있는 분들은 단백질 섭취량을 마음대로 늘리면 안 됩니다. 병원에서 단백질 제한을 들은 적이 있다면 반드시 본인 기준에 맞춰야 합니다. 네 번째 핵심은 뼈 건강입니다. 무릎 관절은 연골만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뼈, 인대, 근육, 힘줄, 관절액이 함께 작동합니다. 특히 중장년 이후에는 골다공증이나 근감소까지 함께 신경 써야 합니다. 무릎 통증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연골 문제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관절 주변 뼈 건강이 약해져도 통증과 움직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영양소가 칼슘과 비타민 D입니다. 칼슘은 우유, 요거트, 치즈, 두부, 멸치, 일부 녹색 채소 등에 들어있습니다. 비타민 D는 음식만으로 충분히 채우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햇빛 노출, 식단, 필요시 보충제 등을 통해 관리합니다. 하지만 보충제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칼슘이나 비타민 D를 무조건 많이 먹는다고 좋은 것이 아닙니다. 신장질환, 결석병력, 특정 약 복용이 있는 분들은 보충제를 임의로 많이 드시면 안 됩니다. 부족이 걱정된다면 검사와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다섯 번째 핵심은 보충제보다 기본 식단입니다. 무릎 관절 이야기를 하면 글루코사민, 콘드로이틴, MSM 같은 보충제를 많이 떠올립니다. 물론 이런 보충제를 먹고 도움이 됐다고 느끼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확실하게 효과가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미국 국립보안통합건강센터는 글루코사민과 콘드로이틴이 특히 무릎 골관 저렴에서 많이 연구되었지만 결과는 연구마다 차이가 있고 근거가 일관적이지 않다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보충제를 치료제처럼 기대하면 안 됩니다. 특히 혈액응고 관련 약을 복용 중이거나 당뇨, 신장질환, 간질환이 있거나 여러 약을 함께 드시는 분들은 보충제를 시작하기 전에 꼭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릎 관절 건강에서 우선순위는 비싼 보충제가 아니라 기본 식단입니다. 단음료를 줄이고 튀김과 가공식품을 줄이고 단백질을 챙기고 채소와 생선을 늘리고 체중을 관리하는 것. 이 기본이 먼저입니다. 기본 식단이 무너져 있는데 보충제만 추가하는 것은 새는 지붕 위에 비싼 페인트를 칠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럼 실제 식단은 어떻게 구성하면 좋을까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무릎 관절을 위한 한 끼는 이렇게 만들면 됩니다. 첫째, 단백질 한 가지. 생선, 계란, 두부, 닭고기, 콩류 중 하나를 넣습니다. 둘째, 채소 2가지 이상. 녹색 잎채소, 브로콜리, 양배추, 파프리카, 버섯 등 본인에게 맞는 채소를 넣습니다. 셋째, 정제 탄수화물을 줄이고 통곡물을 활용합니다. 흰빵, 과자, 면 위주 식사보다는 잡곡밥, 귀리, 현미처럼 식이섬유가 있는 탄수화물을 적당량 먹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좋은 지방을 조금 넣습니다. 올리브오일, 견과류 소량, 생선의 지방처럼 좋은 지방을 적당히 활용합니다. 다섯째, 단음료는 빼고 물을 선택합니다. 무릎 관절에 좋은 식단이라고 해서 특별한 보양식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기본 식사를 조금 더 항염 식단에 가깝게 바꾸는 것이 핵심입니다. 마지막으로 무릎 통증이 있을 때 음식만 찾지 말고 병원 확인이 필요한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릎이 붓고 열감이 있을 때, 가만히 있어도 통증이 심할 때, 밤에 통증 때문에 잠을 깰 때, 무릎이 갑자기 꺾이거나 잠기는 느낌이 있을 때, 넘어진 뒤 통증이 계속될 때, 걷기 힘들 정도로 통증이 심할 때, 이런 경우는 음식으로 해결하려고 버티면 안 됩니다. 진료를 통해 관절염인지 인대나 반월상 연골 문제인지 염증성 질환인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무릎 관절에 좋은 음식은 특정 음식 하나가 아닙니다. 핵심은 5가지입니다. 첫째, 연골 재생보다 염증 조절. 둘째, 무릎 하중을 줄이는 체중 관리. 셋째,
허벅지 근육을 지키는 단백질. 넷째, 관절 주변 뼈를 위한 칼슘과 비타민 D. 다섯째, 보충제보다 기본 식단. 무릎 건강은 고등어 한 번 먹는다고 좋아지고 브로콜리 한 접시 먹는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식단, 체중, 근육, 운동, 진단이 함께 가야 합니다. 좋은 음식은 치료제가 아니라 무릎을 지키는 기본 환경을 만들어주는 도구입니다. 오늘부터는 무릎에 좋은 음식 하나만 찾기보다 내 식단 전체가 무릎의 부담을 줄이는 방향인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무릎은 연골보다 식단의 방향이 먼저입니다 라고 남겨주세요. 오늘도 여러분의 건강한 하루를 응원합니다.